꼭 프로처럼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의 목표는 세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오후 당신을 찾아가는 미래전공입니다. 요즘 회계감사를 준비하고 대응한다고 유튜브를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참 우리 회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다들 회계감사는 잘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조금 감사 시기가 늦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려져 가지고 이제서야 회계 감사가 끝이 나고 수정 분계를 시작으로 이제 결산서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결산을 이번 주죠. 오늘 촬영은 월요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에 결산을 마무리 지어야 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주간 쉬었으니까 또 열심히 사토치 미대전공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월 6일 월요일 7시 저녁 7시 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다들 지금 저녁 시간인데 저녁은 다들 맛있게 먹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오후 5시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가족들하고 저녁을 챙겨 먹었습니다. 너무 간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까지 이제 했던 게 이제 뭐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한 거 하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처음으로 회사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뒷이야기 등등을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냥 이 회계사무소에서 일어나는 그냥 평균적인, 그러니까 뭐 평화로운 분위기, 막짜지끌한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덧없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오는데, 신고 기간 후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기다 보니 무조건 칼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별거 없거든요. 일반 회사 다니는 거랑 뭐 그렇게 다를 게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회계사무소의 특성상 공무원들하고 비슷한 근무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칼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5일 근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다 합쳐보면 주위에서 다들 하는 말이 반공무원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좀 이제 공무원들 분들도 야근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와 생활 패턴이 다른 게, 이제 우리는 신고를 할 때는 그 공무원들은 잠시 좀 배나시고 잠시 여유가 있으시고, 우리가 신고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무원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좀 바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좋은 게, 우리는 솔직히 모든 민원을 상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하시는 분들보다는 민원을 많이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좀 좋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배우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더 괜찮으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일이 하기 싫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뭐 잠깐 놀아도 뭐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뭐 신고 기간이 아닐 때는 적당히 일을 하다가 또 적당히 눈치 보면서 딴짓도 좀 했다가, 그래갖고 6시에 땡 하고 칼퇴근해도 뭐 누가 와서 뭐 오늘의 업무량을 체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호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 여유로운 호사라고 해야 되나? 누릴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인 듯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약에 프로를 예를 든다면 프로는 참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회계사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프로처럼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의 목표는 세워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입 직원일 때 업무 습관을 제대로 들여놓지 않으면 신고할 때마다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험을 얘기해 보면,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이다 보니까 6개월치 자료를 한꺼번에 받는 바람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힘든 것도 있지만 20곳 이상 되는 업체를 6개월치 한꺼번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입력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입력하는데 너무 몰두하여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 실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받는 뭐 증빙 자료 속에 중요한 서류가 뭐 한두 개씩 들어있거든요. 그걸 흘러보내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러니 업무 자료를 6개월치 받지 마시고 꼭 매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뭐 그렇게 회사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뭐 자료를 일찍 받겠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대신에 근데 그렇게 습관을 안 들으셨던 거래처 사장님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가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매월 자료를 받아 주시라, 매월 자료를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꼭 권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단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신고기간에 일이 밀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신고기간에 일이 밀리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뭐 지금은 근데 뭐 전자라서 많이 뭐 밀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달 업체를 방문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은 다 차가 한 대씩 있으니까 뭐 자기 업체는 자기가 돌아도 되고, 아니면 뭐 조를 짜서 이번 달에는 우리 조, 다음 달에 너그 조, 이런 식으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나 거기 격리하시는 분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얘기하는 게 훨씬 뭐 수월할 겁니다. 뭐 업무 얘기도 그렇고, 혹시나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할 때도 어렵지 않게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업체를 돌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매월 정리하다 보면 증빙 자료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지, 혹시나 증빙 자료 중에 이게 뭐 사업과 무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증빙 자료 중에 이거는 세무회계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이제 잘 꼼꼼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이때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일하기가 더 편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출근하기 전에 목표를 꼭 정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A 업체의 영수증 입력하고 그 다음 급여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결산을 마감해 보겠다. 그걸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일은 뭐 B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 쉬는 거죠. 뭐 사실 신입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옆 사수가 쉰다고 해서 같이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계정 과목도 아직 익숙지 않고 회계 프로그램도 익숙지 않으니까 사수들이 쉴 때 그때 좀 여유롭게 쉬고 막 기분이 좀 좋을 때 입력을 하면서 회계 프로그램에도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계정 과목이 잘 맞는지 한번 사수들에게 이거 검토 요청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막 신고 기간 때 하려고 하면 뭐 사수들도 잘 안 봐주시거든요. 자기도 다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정확한 계정 과목도 한번 봐주고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한 번씩 훑어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영수증 입력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와서 대충 그냥 업체들 거 대충 훑어보고 그 다음 이제 그냥 인터넷 서핑이나 웹 서핑이나 하고 쉬어야지, 이런 게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회계사무소는 사실 이게 일반 업체 다니니까 이게 좀 안 되는데, 일반 업체는 사실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물론 패턴만 익숙해버리면 회계사무소 못지않게 일반 업체도 편하긴 한데, 대신에 항상 이런 무조건 쉬어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 회계사무소는 제 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을 때는 쉬어도 됩니다. 그렇게 뭐 잠 쉬었다가 뭐 딴짓도 좀 했다가. 근데 쉴 때도 하루 한두 시간이지 매일 뭐 몇 시간씩 인터넷 서핑을 웹 서핑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쉴 때는 세법에 대해서도 틈틈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틈틈이 보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조금조금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수증을 입력할 때나 신고 기간에 그게 막 기억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또 이 세법은 정말 반복하여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세법이라는 거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았던 내용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꾸준히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세법에서 이해 안 가는 내용이나 세법의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 사무장님이나 뭐 회계사님 바쁘시면 옆에 누나들을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자기 실력을 늘려 나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실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업무를 보내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프로그램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전자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업무에 집중하는데도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그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화이팅하는 회계인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굿밤입니다.